눈의 크기가 얼굴의 반을 차지하고 보통은 주인공의 대척점에 있는 빌런 같은 존재들이 만화에 암을 선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직접 독자들에게 고구마를 트럭으로 선물합니다. 이 만화는 바로 꿈빛 파티시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도 해달라고 해서 나이를 꽤나 처먹고 이 핑크핑크한 애니를 정주행한 뒤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오늘의 꿈빛 파티시의 주제는 이 만화에서 어떤 음식들이 나왔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육덮밥에 돈가스, 국밥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미친 정신나간 슈퍼 상남자 입맛이라 가지고 여기서 나온 음식들을 먹어본 것도 있겠지만 안 먹어본 음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맛을 모르고 소개해드린 거라 개소리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나왔던 음식은 딸기무스라는 음식입니다. 이건 첫 화에서 앙리 선생님이 딸기가 케이크에 관심이 많나 이란 것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나 이거 처음 볼 때 개충격 먹었던 게 앙리 선생님이 되게 지랄 연병하면서 케이크를 만들어주시는데 진짜 얼마나 연병했으면 그걸 보고 딸기가 와 춤을 추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긴 한데 빵을 만드는 분들은 춤을 추면서 빵을 만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이 딸기무스를 먹고 딸기는 뭐 첫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앙리 선생님은 와 이거 제목이 첫사랑인데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딸기가 첫사랑 같다고 해줘서 오 케이크 제목으로 첫사랑하면 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은 걸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딸기 타르트입니다. 이 딸기 타르트는 꿈빛 파티시엘의 처음에도 나왔고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왔던 디저트입니다. 음식 이름에 주인공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존재감이 남달랐고 할머니가 주인공인 딸기를 위로해주기 위해 만들어줬던 디저트라서 그런지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디저트였습니다. 딸기가 딸기를 타르트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도 좀 인상 깊습니다. 마치 바가민이 가민을 타르트로 만들어서 먹는 느낌이죠. 그래요, 개소리 맞아요. 다음 나왔던 음식은 밀크레이프라는 것입니다. 밀크레이프란 프랑스어로 천장의 크레이프라는 뜻으로 반죽을 얇게 구우면 구울수록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크레이프라는 곳에 틈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크림을 발라서 겹겹이 쌓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다 설명하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저는 크레이프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적어보고 계란말이를 쌓아놓은 건 줄 알았거든요. 다들 저처럼 생각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밀크레이프 만들 때 딸기가 인맥발로 학교에 입학한 뒤 또 인맥발로 가장 잘하는 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이 까발려지게 만들어졌어가지고 밀크레이프는 참교육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음식은 슈라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 때도 딸기는 진짜 뒤통수 한 대 후리고 싶을 정도로 개짓거리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 딸기가 했던 붕신짓거리들을 만들 생각이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지가 개똥 싸고 나서 애들한테 욕먹으니까 힘들엉 하고 있다가 머리 색깔이 잔디밭이랑 똑같은 애가 위로해준 덕분에 다시 힘내가지고 슈를 완성시켜주는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에 만든 슈는 꽤 그럴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이 암 걸리는 스트로베리 친구가 조금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다섯 번째로 나온 음식은 다양한 종류의 롤케이크입니다. 이 녹차 롤케이크는 도아라는 친구와 도아의 싸가지 없는 동생이 함께 만든 롤케이크로 도아가 학교에서 배운 케이크 만드는 스킬과 도아의 동생이 할아버지 가게에서 배운 전통 과자를 만드는 스킬이 잘 합쳐진 롤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의 롤케이크도 나오는데 두 번째 버전의 롤케이크는 딸기가 가온이라는 친구를 참교육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초코 롤케이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롤케이크입니다. 하지만 딸기는 참교육을 하지 못했고 가온이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 내가지고 천사와 악마의 롤케이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은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 롤케이크는 뭐 들어간 게 많은데 그닥 맛있어 보이진 않더군요. 다음 여섯 번째로 나온 음식은 요상한 케이크입니다. 이건 능금이라는 애를 위해서 만들어준 케이크인데 제가 꿈빛 파티시를 보면서 개빡쳐가지고 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 친구들의 정신을 개조시키기 위해 꿀밤을 35살 정도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케이크 만들어줄 때 꿀밤이 겁나 마려웠습니다. 이것도 언젠간 또 자세하게 다루고 싶으니 오늘은 그냥 제가 빡쳤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건 다양한 재료들로 모형을 만들고 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맛보다는 데코레이션에 집중한 음식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맛은 어떨지 잘 모르겠. 다음 일곱 번째로 나온 음식은 수플레라는 디저트입니다. 이건 딸기가 순진하게 어떤 악마 같은 친구들한테 속아가지고 수프렘에다가 우연히 마리 선배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리 선배가 불쌍한 딸기에게 해줬던 디저트입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감귤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지능, 운동신경, 눈치, 실력 모든 게 떨어지는 딸기지만 미각 하나는 뛰어나서 감귤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덕분에 마리는 딸기가 꽤나 실력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상 그냥 낙하사인데 말이죠. 다음 여덟 번째로 나왔던 음식은 커스타드 푸딩입니다. 이 푸딩을 만든 에피소드에서 공주이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좀 웃는 게 특이한데 제가 살다 사람이 쳐웃는 게 이렇게 거슬리고 빡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제발 엑스트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캐릭터였지만 딸기의 라이벌 아닌 라이벌로 주구장창 등장을 해가지고 저 새끼 나올 때마다 빡쳤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딸기는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심사위원의 입맛에 맞춰서 푸딩을 만들어가지고 공주와의 푸딩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나왔던 음식은 마들렌입니다. 이건 스위트 왕자 3명이 처음엔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가 얘네를 친하게끔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이건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빵집에서 사가지고 먹은 적도 있지만 그때 어떤 친구가 베이킹한다고 지가 마들렌을 만들었으니 저보고 몇 개 먹으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생긴 게 그럴듯해가지고 먹었는데 빵을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씹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고무로 만들었냐 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더군요. 아무튼 다음 열 번째로 나왔던 음식은 크로캉 부슈입니다. 제가 이걸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어서 한 번쯤 보이면 사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이 크로캉 부슈는 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을 위해 딸기와 스위트 왕자들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연인이 생긴다면 크로캉 부슈를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네요 라고 쓰여있네요. 망상이 심했던 사람이 유골인 것 같군. 다음 11번째로 나왔던 음식은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이건 케이크 랑프에 나간 딸기팀 애들이 각자 자신의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미처럼 보이게 조합한 음식이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의 특이점은 로진이가 자신의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로즈버터를 넣고 싶다고 하여 빵을 만들 때 그것을 넣어봤고 그 결과는 당연히 주인공 일행이니까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이것을 먹고 뭐 빵하고 장미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 라는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는 과연 빵하고 장미향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제가 한번 벚꽃 맥주인가 뭐 그런 걸 먹었었는데 향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인공 일행이 만든 12번째 음식은 시폰 케이크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친구가 자퇴하라는 걸 보고 딸기가 슈퍼 오지랖이 발동해서 그 친구의 자퇴를 막기 위해 혼신의 똥꼬쇼를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어쩌다 보니 자퇴하라는 친구와 딸기는 시폰 케이크 만들기로 경쟁을 하게 됐고 둘은 엄청난 시폰 케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시폰 케이크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전용 틀로 만든다고 하네요. 저도 한 번쯤은 이걸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저희 미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수준이라 저걸 먹었던 건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다음 13번째 음식은 오페라입니다. 이건 가온이가 파티시가 되기 위해서 누나를 설득하고 싶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뭔가 뷔페 같은 데 가면 밥 다 먹고 꼭 먹어보는 케이크처럼 생겼네요. 아무튼 이걸 먹은 누나는 가온이가 파티시가 되는 걸 허락했고 가족들한테 잘 말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누나의 의견은 그닥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세계관은 누나란 존재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다음 14번째 음식은 초콜릿입니다. 그냥 초콜릿이라고 하면 굉장히 흔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딸기는 스위트 왕자들을 생각하며 세 가지 다른 맛의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초콜릿에 후추를 넣은 게 있는데 이 만화에서는 막 색다른 맛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마달못에 초콜릿을 잘 안 먹는 저로서는 초콜릿에 후추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초콜릿에 와사비도 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있네요. 이게 왜 있지? 딸기가 15번째로 만들었던 음식은 가토 쇼콜라입니다. 이 케이크를 만들게 된 건 스위트 왕자라는 애들 중에 도아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현타가 와가지고 튀게 되고 감히 스위트 왕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딴 짓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들이 도아를 설득하며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만들어진 우정의 가토 쇼콜라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시공간이 오그라들면서 뒤틀릴 것 같지만 결과물을 보면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음식은 바움쿠엔입니다. 이건 살다 처음 들어온 음식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빵에 나무의 나이테 마냥 둥글게 표시가 나있죠. 이게 바움이 프랑스어로 나무고 쿠엔이 독일어로 케이크를 의미하는데 나무빵이란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프티콘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먹어봤는데 마달모신 바가미는 평범한 케이크랑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17번째 음식은 자허 토르테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만든 에피소드 개빡칩니다. 자신이 가끔씩 너무 신나서 주체가 안 될 때나 분명 어제까지 좀 우울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신나가지고 왜 이렇게 신나는 거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싶을 때 이 자허 토르테 만든 에피소드 보시면 순식간에 빡치는 본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이 2명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케이크를 얘기해야 되는데 딴 길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자허 토르테는 딱 보면 초콜릿 케이크랑 뭐가 다른 건가 싶은 비주얼입니다. 찾아보니까 초콜릿과 살구잼을 곁들여서 만든 초콜릿 케이크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먹고 나면 이상하게 라면이 땡길 것 같은 비주얼이긴 한데 착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8번째로 만든 음식은 딸기 타르트와 그랜드 피아노 케이크입니다. 딸기 타르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구장창 만들긴 하지만 이번 거는 피아노를 관두려고 하는 동생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 넣어봤습니다. 또한 스위트 왕자들이 동생을 위해서 그랜드 피아노 케이크도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꽤나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스위트 왕자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다음 19번째 음식은 리뉴얼 밀크레이프입니다. 딸기가 처음에 밀크레이프로 자신이 인맥발 낙하산이란 것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조금이나마 실력이 늘고 있는 낙하산이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에피소드 이후부터 새로운 종류의 케이크가 나온다기보다는 얘네의 데코레이션 실력이 거의 뭐 경험치 10배 이벤트 한 것 마냥 늘어가지고 케이크가 아니라 공예품을 만드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과일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20번째 음식 딸기 바바로아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바바로아는 머랭이나 젤라틴을 써서 만드는 차가운 디저트라고 합니다. 보니까 푸딩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또 이후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앙트르메라는 것을 만들고 뿌띠가토라는 것도 만듭니다. 앙트르메는 아까 말한 바바로아나 수플레같이 서양 요리의 마지막 디저트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뿌띠가토는 작은 디저트들로 한 접시를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21번째 음식은 젤라또입니다. 젤라또는 저도 들어봤으니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얼렸다의 라틴어인 젤라투스에서 유래했으며 과일과 우유에 향료나 커피, 견과류 등을 섞어서 얼린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딸기팀은 신기한 게 여기다가 벚꽃을 넣어서 벚꽃 젤라또를 만들어서 파는데 저게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향수맛 아이스크림일 것 같은 느낌이네. 다음 22번째 음식은 봉봉 쇼콜라입니다. 봉봉 오 쇼콜라는 초콜릿 사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약간 발렌타인데이 때 자주 선물할 것 같은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거 못 받아봤겠죠?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다음 발렌타인 때 저한테 한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후로는 앙트르메나 딸기 타르트 같이 전에 나왔던 음식들을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나온 에피소드가 추가됩니다. 아마 꿈피 파티실에서 나온 음식은 이렇게 22개가 다인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꿈피 파티실에 나왔던 음식들 2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참 보면서 이렇게 단 음식들을 어떻게 삼시세끼로 먹고 매일같이 이걸 먹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겁나 느끼해가지고 딸기도 야식으로 뼈해장국이나 떡볶이 같은 거 시키고 밥까지 말아먹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한 케이크나 음식 같은 것들을 다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먹을 거에 꽤나 진심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